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자, 여러분, 사업자 선정 지침이 어디까지 강행 규정일까요? 원래 모든 계약을 할 때에 보면은 계약 보증금 받죠. 입찰 보증금 받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 보증금, 입찰 보증금은 그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계약의 효력 혹은 계약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계약 이행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약 이행 보증이라고 해놓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하면 되잖아. 근데 계약 보증금은 이행이 빠졌어요. 그게 뭔 거니? 이행이 그냥 이행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손해 없이 잘 해야 돼. 이 개념을 여러분 또 똑바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을 우리 사업자 선정 지침에 비율을 정해놨어요. 입찰 금액의 몇 프로, 공사는 몇 프로, 용역은 몇 프로 정해놨죠. 자, 그런데 이걸 적게 받을 수 있죠. 왜? 얘가 충분히 계약을 잘 할 거니까, 잘 수행할 거니까 그걸 보증하는 장치는 좀 적어도 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이나 법원에서는 이조차도 강행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기 업무가 아니에요. 입주민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자의 지위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네가 판단해서 네 멋대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두 가지 사유예요. 첫째는 뭔가니 사업자 선정 지침에 없는 추가 서류를 요구를 했어요. 그 어떤 거냐? ISO 인증서 사업자 선정 지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품별로 이 특정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약서, 그 다음에 그 특정 제품을 나는 설치만 하는 업체니 그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약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그거를 확약해주는 대가로 계약 보증금은 공사니까 20%를 받아야 되는데 10%만 징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좀 잘 알아둘게. 계약 보증금은 20%를 징구해야 된다고 돼 있지 20% 이상을 징구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지침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했고 결국은 재판까지 갔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했더니 다시 또 행정소송으로 갔어요. 그 행정소송까지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추가 서류 요구한 것은 무죄다.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아까 지난번 한번 판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추가해도 유효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은 무죄지만 계약 보증금을 덜 받은 것은 유죄다.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좀 감경해 주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 그래서 항소심까지 갔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정식재판에서 한 1심 판결을 인용해서 금액만 깎아줬지 부과를 면제해주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 부과하죠? 이 계약보증금을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장기수선 충당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대표회의를 하면 대표회의에다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사나 용역이기 때문에 이 관리 주체가 계약하는 거라면은 관리 주체에다가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에서 소장님이 부과받지만 결국은 관리회사가 부과받는 거죠. 근데 관리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은 입찰 참가 자격, 다른 단지를 관리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에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잘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 건수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